뇌신경 축색 손상 환자들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뒤따르는 소송 탓에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문화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문화예술계도 유치에 나섰는데 대구 유치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생산성은 올라가고 비용은 절감돼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침엽수 중심의 단기 개발에 주력했던 우리 산림 경영이 100년 뒤를 내다보는 화렵수 산림 경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부터 시작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지금도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내리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편안히 주무셨나요? 지금 창밖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8mm가량, 경북 의성에는 13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지난밤 울릉도와 독도, 경북 산간 지역으로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바람은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1도, 안동 10도로 다소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는 다시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히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7월 초순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중심을 못 잡는 뇌신경 축색 손상 환자들은 이 질환을 정식 치료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뒤따른 소송에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 위협을 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겨울 집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인 허모 양.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지만 고통이 심해 종합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불나는 것 같은데 만져보면 열이 나지는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허양은 이제는 그 꿈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제목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근서리를 그만두고 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허양의 아버지는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보험금이 끊기거나 소송을 당하자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관리됐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교통사고로 부인이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진단을 받은 박모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운전 일을 그만두고 부인 병수발 든 지 6개월이 넘어서면서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환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일도 많다지만 문제는 웬만한 서민은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생활이 많이 어렵죠. 그러면 모를 정도가 아니고 막막하죠. 환자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해결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성주 참외농장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 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기대돼서 스마트팜 농법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외 농사를 하는 정각진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비닐하우스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합니다. 온도가 높다고 판단하자 스마트폰으로 비닐하우스 옆창을 엽니다. 생육 데이터와 병해충, 도난 경보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참외 농사를 관리할 수 있어 일이 있어 농장을 비워도 걱정이 덜 됩니다. 이걸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나와서 지금 그 외지에 나가서도 폰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사용한다는 게 정말 제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 씨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스마트팜이 성주 참외 농가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성주군은 이 같은 스마트팜 사업을 올해 10개 참외 재배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최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를 줄이는 한편 응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팜 기술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여서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사를 짓고 또 고품질 참외의 경쟁력을 높여서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각종 생육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과학적인 농업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는 스마트폰이 농사에도 적용되면서 이제는 스마트 농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6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나흘 동안 성주 성박숲 일원에서 열립니다. 왕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제관과 주무대를 비롯해 참외존으로 구성된 생명문화 빌리지와 왕버들 힐링로드 등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특히 행사 기간 내내 축제장과 전통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트램 기차를 무료로 운영하며 5개 나라 전통 공연과 태교 음악회, 태봉안 행렬 재현 퍼레이드 등도 열립니다. 우리나라 산림 경영은 침엽수 위주였습니다. 목재 수급을 위해서인데요. 이런 단기 계획에서 벗어나 100년 뒤를 내다보는 화렵수 산림 경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캐나다산 단풍나무와 독일산 너도밤나무 같은 명품 화렵수 육림에 나섰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잡목으로 취급받던 화렵수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림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토 수종인 청청나무나 물풀의 들매나무는 탄성이 높아서 야구 배트나 농자재로 많이 쓰입니다. 캐나다 단풍나무나 독일산 너도밤나무 못지않게 무늬가 좋고 밀도도 높아서 원목 가구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화렵수 육림 계획을 세우고 10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산림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200헥타 규모의 화렵수 특화단지가 조성될 봉화 장군봉입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25헥타에 청청나무 등 4개 수종이 조림됐습니다. 이 나무가 원래 13헥타 조림한 청청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15년 자라면 저기 있는 나무처럼 곱게 자랍니다. 장군봉에 조림되는 화렵수는 들매나무와 물풀의 나무, 청청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6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료주기 사업을 통해서 나무의 생장을 돕고 이 나무의 생장이 하는 주기를 봐서 풀베기 사업 등을 적기에 실행하여 우량한 한류수 숲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들 화렵수는 목재로서의 부가가치도 높고 병해충과 화재에도 잘 견딥니다. 벌기령, 즉 벌채 시기는 110년입니다. 110년이 지나면 사람 가슴 높이의 직경이 60cm 이상인 대경재가 됩니다. 이 정도면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마도 독일 못지않게 무늬목으로서는 어떤 높은 가치 있는 그런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0년 대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도 상단 능선부에는 자작나무 숲도 조성해서 향후 낙동정맥 트레킹 코스와 연계한 국민 휴양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모두 77종인데요. 이 가운데 40종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 전시됐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특히 울릉도가 야생식물의 보고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사립식물원. 실록의 계절을 맞아 썸개 야광나무도 푸른 빛을 더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으로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서만 1,100여 포기가 자랍니다. 역시 전 세계에서 울릉도 해안가에서만 자라는 섬현상.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데 2,000포기가 자생하고 있으나 섬 일주도로 공사로 점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1967년 발견된 이후 한때 지구상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섬시호. 지난 2000년 다시 발견된 종으로 울릉도에서만 3만 5천 포기가 자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을 여러 종류를 한 곳에 모아놓으셔서
참 감명 깊게 봤고요. 좀 좋은 구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귀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40종의 80여 점이 포항의 한 식물원에서 유료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77종인데 절반 이상이 한 자리에 전시되기는 드문 일입니다. 멸종위 식물이 어느 한두 명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동참을 해서 같이 지키자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내 멸종위기 야생식물 10종 가운데 4종이 울릉도에 있고 우리나라 전체 식물 700여 종 가운데 울릉도에서 20%가 자생해 울릉도가 식물자원의 보고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식물원은 오는 7월 울릉도 2곳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큰 바늘꽃을 300포기씩 심어 복원하기로 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존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도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엽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8곳의 직거래 장터가 선정됐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장터가 열리고 있고 대구 MBC 앞마당에서도 오는 27일부터 금요일마다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달성군 삼원진 나루터와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에서도 올해 말까지 정기장터가 열리는 등 농민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영호남 화합과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정용욱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둘, 셋! 혁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3파 역할을 할 광주 이노 비즈센터가 광주 연구개발특구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덕특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센터로 기술 공급이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술 혁신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또는 광주에 있는 좋은 공공기술을 이렇게 기업에 접목시켜주면 그 기업이 좀 더 빨리 신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비즈센터 개관으로 광주 연구개발특구의 기술 집적 수준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첨단산단과 진곡산단, 나노산단 등 광주와 장성 일대에 모두 6개 지구로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특구로 지정된 이후 입주 기업과 고용인원, 기술 이전 건수가 2자릿수 이상 증가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즈센터가 기술 벤처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특구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보호막 속에서 신생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토양 안정제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산업이 열매를 맺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광주 이노 비즈센터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가 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학 관련 기록들을 망라해서 전시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할 텐데요. 지역 문화예술계가 이 한국문학관 건립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상화, 현진건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을 배출해온 대구가 이 한국문학관 유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 오늘은 대구문인협회 장호병 회장을 만나봅니다. 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 한국문학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구에 유치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국 문학관은 라큐비움 형태로서 좀 생소합니다만 도서관이나 공적 기록관 그리고 박물관 기능의 합쳐진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구의 이 한국 문학관이 유치가 된다면은 꼭 대구만은 아니겠지만서도 일단은 대구의 청년 작가들이라든지
또 우리 대구의 뭐 출판진흥센터, 출판산업단지 등과 연계해가지고 타 문화예술 분야까지 젊은이들의 어떤 지적 그 생산 활동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네. 그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치 경쟁 지역은 어디 됩니까? 네, 뭐 서울의 은평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작, 그다음에 그 출판산업단지가 있는 파주, 그다음에 경기도가 책 읽는 도시라고 자기들이 그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군포, 그다음 강릉, 춘천, 청주 등 한 전국적으로 한 15개 도시가 뛰어들어 있습니다. 요즘 뭐 서울 수도권 여기 집중화 현상이 워낙 심해서 이 문학관도 또 서울 수도권에 또 이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려하는 또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서울에서는 이제 역차별을 반대하고 있겠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국립 문화 시설이 뭐 한 8, 90%가 서울에 있고 대구에는 국립 박물관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규모 자체도 미미하지만 또 이 국립박물관은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대구가 사실은 좀 여러모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국가로부터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받아내야 되죠. 네,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네. 유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그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필두로 저희들 이제 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문학관이 대구에 와야 되는 어떤 역사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또 다른 타도시와의 어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그리고 또 대구시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망라해가지고 저희들 문화예술계에서 지금 기획서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대구의 유치 가능성 점수로 매기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훌륭한 작가도 있지만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고대 문학부터 발원지가 이 대구 경북이고, 그다음에 또 6.25라는 그런 한국 동남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를 거쳐가면서 대구와 맺었던 인연, 그리고 또 뭐 더 중요한 것은 대구가 출판산업단지와 출판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인근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가능할 겁니다. 네. 그 6.25 전쟁이 이제 민족 상잔이 비극이었지만은 이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보면 대구로서는 좀 이렇게 풍부해지는 그렇죠.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대구가 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새로움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 대구 정신으로 뭐 꼽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친지 등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100만인 서명에 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가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구 고등법원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진정인들의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구 의원 59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의 모 구의원이었던 김 씨는 지난 2010년 주민 25명이 검찰청에 자신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고 국유지를 불화받는다며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이들의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또한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을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401차 민방공 대피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한 국민 보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공 대피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주요 지점의 교통통제소 점령 훈련 등으로 진행됩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도민들은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고 5분 동안 차량 통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달구시 교육청이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고 수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제1회 좋은 수업 나눔 축제를 다음 달 1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5개 교사 전문 학습 공동체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각종 수업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교실 수업 개선 세미나를 열어 수업 개선 실천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달구교육청은 다음 달 처음 열리는 좋은 수업 나눔 축제를 2학기에도 열어 해마다 2차례씩 개최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제법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대구에는 8mm가량, 경북 의성에는 13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지난밤 울릉도와 독도, 경북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비는 오늘 오전 9시를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한 바람은 밤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상태인데요. 앞으로 중국 상해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11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은 24도, 문경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특히 모레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7월 초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